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시황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정말 급락장을 봤을 때 대표님께서 그래도 이제 파생시장 움직임을 보시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온 것 같다라는 말씀에 안도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날 급락이 한 번 더 있었고 화요일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시장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까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그 38만 원 그때 SK하이닉스는 뭐 거의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칠 때 네.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공포 만들 때 그대로 정하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들이 연기할 거다, P가 뭐 또 변동할 거다, 수많은 얘기가 나와서 그때 우리 그때 시각으로 돌아가 갖고 SK하이닉스 진짜 200만 원 아래 180에서 200만 원 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난리 났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25만 원, 27만 원 정도 보인다 했때 요걸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요번에 그것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그냥 풀베팅 매수하라고 그 썼어요. 그때도 또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전략을 왜 세워드렸냐면, 심지어는 뭐 그동안 공기업 중에서 잘 안 빠진 것도 HMM 19,000에서 2만 원대 산 사람들은 30% 팔아갖고 타이거 투기 상품에 제일 급락하는 걸로 이동하라고까지 전략을 과감하게 그 공론화시켰던 이유는, 저는 지금 우리는 인간하고 싸우지 않고 알고리즘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그 13일 날 상장,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게 하루 오차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이닉스 ADR 2배 옵션이 13일 날 상장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늦춰졌어요. 네. 요거하고 요때 이제 제가 싱가포르 해지라든지 제가 가끔 가다가 블랙록 시각은 여기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때 어떤 시간이냐면 200불 만든다. 옵션 시장에. 그래서 그때부터 공격적인 기계 알고리즘을 돌릴 테니까 그 배팅이 월요일 날 그 해외 그 찌라시에서 끼리끼리 노는 데 속에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150불이 공모가인데 그냥 마이크론 팔고 이제는 아름다운 미인이 SK하이닉스 ADR 나왔으니까 그냥 일로 다 이동하라 했던 게 그날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장은 우리한테는 이제 지지하고 가는 척하다가 화요일 날 급락했다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어저께 한 12시 정도 됐을 때가 최고의 공포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SK하이닉스는 170만 원도 붕괴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검은 돌은 그냥 블랙록입니다. SK하이닉스 풀베이팅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1만 원대까지도 구경하는데, 이거 단기간에 본주를 200만 원에서 220에서 250 만들면 이게 ADR을 인위적으로 땡기는 게임이 옵션 시장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뭐냐면 상장돼 갖고 지금 151일 공모가잖아요. 200불의 콜옵션을 막 걸면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까지 땡겨야죠. 그런 시나리오가 알고리즘 돌린다라는 게 퍼졌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는 그때가 공포였거든요. 근데 저녁 때 딱 보니까 그걸 땡기기 시작하면서 190불까지 이미 갔고, 그게 오늘 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전략을 과감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선물이 그때까지 1조 2천억을 때렸던 우리 외국인이 네. 문 닫아놓고 1조 매수로 수익 했으니까 2조 차이가 난 거야. 그러면 이게 벌써 배팅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시각이냐면, 해석하지 말고 포지션 미결제만 보십시오. 그리고 약간 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본토에 있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ADR 하이닉스를 이 대차 거래 통해 갖고 대차 거래 못 해요.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냐면 통장이 두 개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관련하는 통장, 그 다음에 미국에 관련된 ADR 통장,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죠? 금리하고 환율입니다. 그러면 요거 갖고 롱숏 전략을 알고리즘 돌린다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뭐 대차 거래 갖고 옛날 그 대차 비거래 제도를 해갖고 빌려다가 이런 개념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거 원활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뭐 봐야 되냐면 네. 주간 선물의 포지션과 야간 선물 포지션을 기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장을 봐야 되냐면 국내 SK하이닉스가 그날 밤에 미국 본토 ADR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다음에 오늘 ADR은 내일 우리 본토 시장에 우리 본주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가 어저께 배팅하고 오늘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루 만에 그런 전략을 또 왜 세웠을까요? 문 닫아 가까워져서 조단위 매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일반 투자자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선물 옵션 파생을 거의 뭐 20 몇 년 동안 하신 분들만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얘네들이 구축하는지 이거를 미리 읽으셔야 돼요. 확인하고 설명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선물의 위아래 높낮이를 보면서 얘네들이 포지션을 오늘은 청산했습니다. 네. 어저께가 1030에서 150포인트나 올려갖고 차익을 실현하면서 청산했기 때문에 같이 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시 반에 미국 본토 시장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 본토의 ADR 그거를 194불까지 갔다가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180불대로. 이게 170불 가면 내일 SK하이닉스 오늘 400포인트 봤죠? 내일 마이너스 400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롱숏이 기계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서 분석하기보다는 이벤트 드라이브로 얘네들이 포지션 트레이딩을 약간 스프레드 전략으로 주간, 야간 걸쳐갖고 돌아가면서 게임하는 그런 장이지. 네. 이게 우리가 뭐 펀더멘탈하게 뭐 분석하고 이런 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더 변동성 난리 칠 것 같아요. 대표님, 요새 시장을 보면 지수가 뭐 500포인트, 600포인트는 순간적으로 상승했다, 급락했다 하는 급변동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그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ADR 상장한 것 역시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제 그 앞으로 그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그거 미리 훈련한다 생각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갔다해서 하루만 해도 반토막 될 수 있고 더블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거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변동성이 이제는 그냥 일상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처음 경험해서 그렇고 레버리지 나와서 그런데 이제는 두 가지 상품이 우리 시장을 흔드는 역할을, 그거를 의도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고, 그거를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고 역사이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건 분석하는 것보다는 배팅해서 실전에서 싸워봐야 하는 게임 같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올라갈 거니까 내일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때리라 한 거는 야간에서 뭔가 조금 수상해요. 일단 전번에 그 화요일 날 풀베팅 매수 전략과 반대로 오늘 거를 다 청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 단위로 그 포지션은 유지는 하는데 거기에서 3분의 1을 청산하더라고요. 4조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조 청산했으면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다시 1조 사면 이건 다시 연속성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200불로 가야 돼요.
ADR이. 네. 지금 180까지 눌렀다가 10시 반부터 190, 200불로 치고 나가면 내일 우리 시장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70불, 160불 가죠? 그러면 내일 우리 시장은 오늘 400 정도 올랐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선물 50포인트 빠지면 곱하기 50포인트 250에서 300. 그 다음에 100포인트를 빼요. 그럼 또 500포인트 떨어지는 거 보실 겁니다. 거기에 주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EWI의 1등부터 4등. 그러니까 EWI의 그 포지션 종목을 체크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시죠. 대표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넘게 순매수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나왔는데 이 같은 흐름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인데 이제 저는 오늘 산 것 중에 네.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것 같고 중심은 청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는 50% 때리라고 그랬고 레버리지는 다 때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아서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나 그 완전히 그 더 두들겨 맞은 종목들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쪽으로 좀 확산 이동하자고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계속 체크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루 차이의 그 EWI의 포지션입니다. 네. 어저께 급락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1등이죠. 삼성전자 2등이죠. SK스퀘어가 3등이죠. 삼성전기 4등. 이게 땡기면 1, 2, 3, 4 올리는 거 당연하겠죠. 어저께 죽였다가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12시의 공포는 인위성이 좀 다분한 것 같아요. 파생시장에서. 약간 인위성이 다분하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읽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간 선물과 야간 선물의 높낮이만 좀 체크해 주세요. 주간 선물과 야간 선물의 높낮이요? 예, 고가 저가 진폭. 네. 그러면 어저께 이제 제가 아침에 급락할 때 이 1160에서 무조건 따라 붙어라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 야간이 1123, 4니까 네. 여기서 어떻게 하나 보고 그 다음 전략을 세우자.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주간에 고점이 딱 거기에요. 1123. 그러면서 10시부터 11시에 이제 이때 이제 CFD 구자라든지 반대 매매 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기점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 죽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때.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칠 줄 알았어요. 여기 저점가 106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포인트만 돌려놓고 여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공포였습니다. 그럴 때 전략, 여기서 손절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더 실어라라고 과감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100포인트거든요. 그죠? 고점에서 1034, 거의 100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곱하기 50 해보세요. 그럼 500포인트를 죽여버린 거하고 비슷해요. 그거보다 밑으로 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갖다 대해서 그날 미국 시장 거를 싸게 만들어 갖고 사서 땡기는 작업이 들어간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떨어지니까 거기도 프리미엄에서 150불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럼 고목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전략이 도운 거예요. 200불 만들기 위해서 밑이 거기 2배짜리 옵션이나 콜을 지르기 위해서 공포를 만들었다. 이게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의 아주 전형적인 예거든요. 흔들어갖고 일반들 털어놓고 공포 만든 다음에 싹 걷어갖고 지네들은 또 반대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 해치 사냥꾼들의 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벤트 드라이브를 수없이 쓸 거고 4,500포인트는 이게 일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준이 선물 높낮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의 저는 ADR을 10불씩, 그러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10만 원씩 위아래로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시나리오 짰어요. 오늘 10시 반에 챙긴 거 180불을 지지하고 190, 200 가면 또 야간에 우리는 못 사잖아요. 네. 야간 거를 살 겁니다. 미국 거를.
그럼 구자가 2개 갖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롱 숏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200불을 돌파하면 오늘 고점을 정확하게 10만 원을 도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 계산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십니다. 이 그림 갖고 앞으로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정확하게 높낮이를 이거 환율이 1,450불일 때 저는 1,500불이니까 요 근처니까 요거 갖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200불이면 요거 얼마입니까? 200불 곱하면 그러면 30만 원. 그러면 그 10개 ADR이 한 개 본주니까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300만 원이에요. 거기에 프리미엄이 15%예요. 그럼 300만 원에서 15%를 까요. 그러면 계산 가치가 나오죠. 그러면 300 곱하기 0.85 하면 255만 원. 네. 그게 돌파할 때 최대 목표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기대하기 힘드십니다. 최대 상단이 200불을 갔을 때 이렇게 기준 잡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150불을 하단 잡아요. 150불. 그리고 1,500원을 계산하면 요게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150불 곱하기 아이고. 환율을 1,450원 기준으로 잡을 아니, 때 1,500원 갖고 할게요. 1,500원으로요. 예. 네. 그냥 지금 1,500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1,500원 갖고 계산을 하면 이게 1,500 곱하기 150 이게 225만 원이에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하게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많이 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선물 야간 시장과 주간 시장의 종가를 보고 이렇게 베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들고 있는 물량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금화해서 빠져나와 있는 게 좋습니까? 상단 줄 때 빠져나오시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상단을 근데 250만 을 원을 잡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예, 지금은 25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을 넘기려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ADR이 250, 300불을 가져야 돼요. 아직은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되는 가다에서 M세분들이 계속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떠들어줘야 돼요. 실적 발표하는 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7월 23일에 SK하이닉스 실적이잖아요. 상각보다 낮게 낮았는데도 그날 땡겨버려야 돼요. 가다에서 리스크 온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와에다가 셀온 해갖고 우리 정확하게 SK하이닉스를 300만 원 만든 원인을 만들어줬고 네. 삼성전자 이만하면 대단한 수익률인데 그날 박살을 냈어요. 시가 고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공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공격이 나와야 돼요. 롱숏에서. 그래서 어떤 공격이 나오냐면 ADR은 200불 넘어서 300불 방향으로 가고 환율은 아주 외국 돈이 들어와서 강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계속 9월 달까지 늘리고 현물도 사주고 이래 주면 추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번 9월 10일 이제 9월물이 끝나고 12월물 롤오버 되는 날이거든요. 네. 9월 10일. 정확하게 어제 기준으로 40일 남았습니다. 거래 일수만 계산해 보니까. 그럼 40일 동안에 저는 이 고점 돌파 못하고 이번 저점도 깨지 않는다 봅니다. 지수 기준으로요? 네,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 그러면은 대표님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얘네들이 포지션을 거의 3조를 늘렸으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매수 포지션을 네. 3조를 늘렸다는 말씀이세요? 예,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선물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쌓인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럼 포지션 추세로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9,300원 돌파는 안 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맥점이 전부 9월 8일부터 카운팅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3조 4천억인데 이게 오늘 1조 뺀 거예요. 네. 원래 4조 5천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요거 문 닫기 전에 했는데 1조를 때려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현물을 2조 6천억을 오늘 늘린 겁니다. 네. 어저께까지는 현물 쪽에서는 그러니까 2조 6천억을 빼보세요. 그럼 1조 2천억밖에 없었는데 오늘 2조로 왕창 늘렸어요. 그러면 늘린 게 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거 말고 이게 이거예요.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SK스퀘어 이거 EW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종목들만 올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EW의 포지션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EWY. 예. 네. 이거 지금 만드는 게 블랙로 알고리즘입니다. 걔네들이 우리나라 갖고 그냥 머니게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 수없이 판 돈만큼 거기에 약간 투기성 용인해 준 것 같아. 했지. 거기에 이제 알파 펀드 비슷하게 너무 많이 벌었어. 이 돈만큼은 네 마음대로 롱숏 해봐. 이 펀드 매니저가 우리 시장의 이 흐름을 전략적으로 이벤트 드라이브로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배운 걸 가만히 보면 이벤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를 찔러요. 그래서 나쁘게 보일 때 땡겨버리고 좋아 보일 때 환호할 때 엎어버릴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 짓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탈진 현상이 나와요.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대응하냐면 미결제 확정의 포지션 변화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로 확산되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이 두 개 종목의 레버지나 ETF가 형성되면서 무슨 현상이 만드냐면 다른 우량 종목들 고갈 현상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같은 날은 LG전자 18만 원, 19만 원 이것도 때려. 수익도 안 나는데 이거 그냥 타이거 이거로 이동해. 심지어는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재원을 이용해서 급락할 때 이게 단기간에 오히려 얘 10% 갈 때 얘는 성공하면 50에서 100% 갈 수 있으니까 일로 이동해. 근데 타이거 뭐 말씀하시는 거죠? 타이거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타이거 SK하이닉스 레버리지만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삼성전자는 25만 원도 한번 보고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정말 그 부분까지 갔던 것 같고요. 상승 탄력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미국의 ADR 형성되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ADR은 뭐 불멍 못해요. 저는 제도상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 상품이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매일 4,500포인트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걸 이용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적응을 해야지 그걸 적응 못 하실 분들은 그거를 제외시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목들의 에너지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이쪽이 가겠지 하고 LG전자 18만 원 샀어요. 네. 10% 먹기가 힘들어요. 급락한 것도. 그리고 거래량이 붙지를 않아요. 이게 더 고착화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럼 코스닥은 더 심하다고요. 그렇죠. 코스닥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할 때는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안 보여요. 갖다 이제 연기금이 이거를 갖다 이제 연금이 전사가 돼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쪽이 공격할 때 죽여버리고 이쪽을 땡겨주는 수급의 순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기금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말하지 않고 미리 좀 팔았으면
뭔가 이렇게 급락할 때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하는데 팔지도 못하고 이제는 안 팔아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우리 한국 시장이 갖다 예를 들어서 그 해외 해지들의 놀이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내세우겠지만 이 놀이터 만드는 거는 못 막을 겁니다. 아니 뭐 외국인들 매매를 그 상품 없게 하지 않느나 그 놀이터를 어떻게 그 막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점과 오늘 기준으로 그 타이거가 67% 올랐어요. 하루 만에요. 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반도 안 돼요. 30%예요. 그게 두 가지 시장의 롱숏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게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확산되는데 한번 보세요. 네. 기관들이 여기서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거기에 밸류 체인이 된 소부장을 제외하고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나 한번 볼게요. 기관들 보시죠. SK하이닉스 제외, 대덕전자 제외, 삼성 SDI 뭐 2차 전지 하나 정도. 그 다음에는 나머지 밑에 단을 보시면 저 밑에 그냥 LG전자, 하나엔진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밸류체인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보세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이게 다 EWI 랭킹 1위잖아요. 그럼 제외한 종목들은 금융주하고 현대중공업, 디펜스 요 정도예요. 근데 요 종목들의 거래량이나 내가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현대차 에너지가 거래량도 수급도 별로고 오늘 같은 날이면 현대차도 한 7에서 10% 정도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람은 순환해달라면 이제 자동차도 좀 움직여주고 조선도 움직여주고 원전도 움직여주는 그런 에너지가 거기서도 한 10%에서 20%짜리 반등이 나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여기에 순환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쏠림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해 갖고 싸우지 않는 한 적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앞으로 이 시장이 이렇게 고착화될 것 같아요. 그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금년은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코스닥이 1, 2부로 나누는 거를 이제 빨리 결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부만 특화돼 갖고 움직이고 2부가 소외되더라도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자꾸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는 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게 좀 답답한 얘기지만 쏠림을 막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인간인데 그 저녁 선물이나 저녁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그것도 ADR 봐야 되고 거기에 연결된 기업들 봐야 되고 우리 이게 또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에 변동성을 봐야 되고 요거 왔다 갔다 했던 종목 압축하면 한 10개 외에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 그 2,000 몇 개 되는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뭐라 그럴까 저는 적응하렵니다. 그러니까 구자를 2개 해갖고 여기서 오늘 판 게 더 갈 거라면 미국 시장 ADR 사고 이게 미국 시장 죽일 거면 우리가 판 거를 밑에 깔아놓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이렇게 해서 시소를 계속 노리면서 거기에 중심은 환율과 금리인데 내일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산 것 중에 내일 금리 인상이 됐어요. 50bp가 아니면 25bp가 됐어요. 어떤 또 롱숏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일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매기가 몰릴 거냐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은행주 때려라 합니다. 또 그 작업하는 것 같아요. 오늘 쫙 보면 은행주들이 이제 그동안엔 잘 버텼거나 오히려 거기서 신고가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장애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적으로 또 투자자들한테 갖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주식이라든지 대안주를 자꾸 내세우잖아요. 이 변동이니까 그것도 엮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아마 외국 애들이 금리 25p 나왔습니다 할 때 때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순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 외국인들 중에서 산 소부장도 있지만 때린 것 중에는 또 소부장이 또 엄청 많아요. PSK, 테스, 대덕전자, VM,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 파도 이런 것들,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을 때려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블랙록은 저는 솔직히 아시아 쪽은 중국 애들이 먹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의사결정권이라든지 내부를 보면.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를 또 공유해 생각하면 갖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칭화반도체인가? 이번에 상장 제가 CXMT 예. 창신 메모리. 네, 창신 네. 메모리. 그 창신 메모리 공모가가 얼마 산정된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게 네. 시장에서 한 15, 우리가 갖다 해서 8.9 위안인가? 그걸로, 이게 20 위안 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의 그 인기도 좋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시장 대비의 눈높이보다 훨씬 낮춰서 공모가를 형성. 반값에 했다고요? 공모했어요. 이유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니, 인기 좋고, 그러면 많이 땡겨갖고 자금을 끌어야 되는데, 결론, 돈 필요 없어. 그리고 적정한 수준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나는 걔네들은 이걸 사이클 기업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나빴을 때 지금 괜히 떼갖고 할 때 그 후유증을 나는 감당 안 할래. 적정하게 해놓고 시장에 맡길래라는 시각이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은 걔네들하고 경쟁되는 건 다 없애가 또 외국 그 해지들의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우리가 뭐 빨리 짓고 밸류체인에 된 거. 그래서 제가 요새는 삼성 밸류체인에 뭐 SNS텍, AD 테크놀로지 몇 가지 종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HPSP가 4만 원 근처 오면 하자 그랬더니 이게 4만 원을 깼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의 디프리 파동 정도,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만 높낮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매매만 가능하고, 중국에 간단히 해서 덤핑 물량 나올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소부장도 롱숏이 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는 저는 그 삼성 밸류체인이나 하이닉스 연결돼서 하단 상단을 정해놓고 급락돼 사셔야 돼요. 이번에 한미반도체도 18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어저께 단가예요. 오늘 단가가 26만 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이거 정상적인 장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바스켓 매수를 땡길 때 이게 핵심으로 끌어당기는 주체가 된 거고, 그러면 얘는 또 엎을 때 주체가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롱숏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는 9시, 그러니까 10시, 9시 반에 PPI가 발표될 거거든요. 그때쯤에 ADR 장외에서 180불을 지지하고 이게 190불 가면 이제는 오히려 사겠습니다. 선물 매수, 사는 게임.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170불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내일 우리 시장은 오늘과 정반대로 오늘 팔 걸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 하루 걸러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계속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데이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표님, 영국계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나흘 만에 하루 27% 급등한 그 시점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다.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 2배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못할까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가 나와요. 시장에서 그거를 매수로 이용해 먹는지 매도로 이용해 먹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리포트는 이벤트다. 이벤트고 그거를 드라이브로 롱으로 뽑는지 숏으로 뽑는지가 현장이다. 초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JP모가 안 맞다더라도 저거 이용해 먹을 거다 해서 제가 쏙 걸어온 거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제가 모간 스탠리의 스타일은 약간 귀족이지만 얘네들은 공포 마케팅을 해갖고
뻥을 많이 쳐서 걔네들이 공포 마케팅 하면 산다. 이게 어떤 면에서 걔네들하고 오랜 그 본 거에 대한 직관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헤지펀드 전략에는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있고 매크로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걸 짬뽕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양 가두리에서 우리가 쇼감마쇼감마하죠. 양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갇혀놓고 위아래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요 안에만 수익이 나요. 요 안에만. 그럼 지네들만 안다고요. 중심만. 이것도 이동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지?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 매일매일 중심 종목이라면 이제는 ADR에 200, 210, 220이 계속 증가해요. 네. 매수 포지션이 미결제가. 그러면 얘네들이 상방을 거는구나. 근데 하방을 막 늘어나요. 그리고 요거는 하루 걸러 심지어는 조 단위가 없어져요. 이걸 어떻게 추적을 하시겠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5월 27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다는 정리는 못했지만 10일까지만 했는데 이게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총량? 한번 대충 예측 한번 해보세요. 5월 27일 그 2배짜리 만들어 놓고 매수 사이드가 매도 사이드가 코스닥 코스피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 동시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어저께까지 54회. 언제부터요? 5월 27일부터. 우리가 그거 그냥 카운팅은 안 해보셨죠? 54회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갔다 해서 5% 왔다 갔다 뭐 이게니까 거의 위아래 4,500포인트가 우리가 인지를 못했지만 이렇게 자주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고착화되고 이제 점점 탈진 현상이 나오고 이제 공포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제도를 바뀌지 않는 한 아예 그냥 변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크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갖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그냥 하나의 일상화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극심한 변동성의 시장의 수급이 앞으로도 빅2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들고 계신 최근 주도주라고 여겨졌던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쪽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난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수가 오를 때마다 현금화하는 방법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지수가 정상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팔아서 레버리지 승부 갈래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게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아니면 본주를 하든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이 수치가 예고해 주는 거예요. 6월 23일 부진으로 단기간에 제일 많이 빠진 게 대형주입니다. 네. 거의 반토 25% 했으면 대부분 반토막 만들었어요. 그러면 중형주, 소형주가 덜 빠졌네. 이미 얘네들은 반토막 이상 그럼요. 됐어요. 이미 바닥권에 네. 그러니까 덜 빠진 것뿐이지 이때부터 숏이 이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6월 23일을 중요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6월 23일이요. 예. 6월 23일. 이날이 SK하이닉스 꼭지친 날입니다. 300만 원. 그때부터 300만 원부터 우리가 어저께 167만 원을 본 거예요. 이 하락률 보세요. 44%입니다. 네. 저는 요번에 레버리지 살 때 삼성 SK하이닉스 어떻게 했냐면 195만 원에 한 20% 사봤어요. 그리고 오를 줄 알았어요. 210, 220. 이건 팔아야지 했더니 거기서 더 빼요. 그래서 185만 원에 20, 30 또 사봤어요. 어저께는 무섭더라고요, 진짜. 170만 원도 깨길래. 대표님, 그래서 이 같은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다시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현명한 판단일까요? 아닙니다. 미국도 이제는 더 쏠림이 극심해질 겁니다. 거기도 이제 SK하이닉스 중심에 2배짜리가 생기고 3배짜리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 전략 딱 나왔을 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무조건 매도해. 그래서 더 미는 SK하이닉스 ADR가
이게 또 하나의 로직이고요. 그것 때문에 테슬라니 다른 것들 다 때려갖고 이게 여기도 대안을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이 국제적인 종목이 전 세계를 흔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냥꾼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일반들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인간이 아니에요. 기계인데 그거를 요번에 우리가 장이 5천에서 9천 가면서 판 자금의 여유에 그걸 갖고 공격적인 허용 펀드를 액티브를 만들어서 허용해 준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과 우리를 중심으로.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기계인데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루 걸러 왔다 갔다지 추세 매매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추세 보면 옵션의 장기적 포지션이 어디로 증가하나. 콜 200, 250, 200, 300으로 증가하면 그때 추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대충 아까 40일 남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9월 말까지. 400 올랐다, 500 올랐다, 600 올랐다, 400 빠졌다. 그러면서 오르는 건 고점이 점점 높아져서 중심은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지 쭉 올라가는 장으로 안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이걸 당해낼 수 있을까? 힘들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드는 그 같은 움직임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끝날 때쯤엔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익 증가폭이 줄어드는 시점에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그게 2028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2001년 몇 개월입니까? 1년 6개월을 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쌓으시면 우리 주식 할 맛 나겠습니까? 저는 지금 장이 솔직히 끔찍해요. 이게 정상화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루에 어저께 선물로서 정확하게 한번 봐요. 네. 수학 공식이 이게 알고 1033에서 오늘 1200을 고용했으니까 170포인트 올렸어요. 그럼 170포인트에 10포인트당 50포인트나 어떤 때는 삼성전자 더 같이 오면 70포인트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50포인트만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170 곱하기 50 하면 850포인트예요. 그럼 어저께 저점 얼마예요? 6,400이에요. 6,400에 플러스 850 더해요. 7,250. 오늘 종가. 오늘 종가. 네. 앞으로 이 수학 공식의 알고리즘이 작동된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2배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은 구간에 승부 거는데 삼성전자 걸겠어요? SK하이닉스 걸지? 선수들이? 이게 더 고착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 현대차 팔아갖고 이거 가. 앞으로 옛날에도 더 극심한 쏠림 현상이 상승 추세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흔들어서 있게 된다는 장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것도 또 끔찍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화가 되려면 코스닥도 1, 2, 3이 가지고 뭔가 대안이라도 나오는 장이 계속 나오고 수급도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걱정.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 대표되는 종목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로직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로직이냐면 각각 종목마다 52주 최저가 대비 아까 6월 23일이 SK하이닉스 고점이잖아요. 고점도 다 다릅니다. 자동차는 그 젠순항 그 때문에 6월 초가 다 고점. 조선주는 4월 달이 고점. 그러면 다 고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그림을 하나 기준으로 딱 봐요. 고점과 저점을 삼각형에서 하나를 딱 놓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요거가 50% 빠진 것도 있고 60% 빠진 거 있고 요새는 30-40% 빠진 게 양호예요. 그 다음에 바로 V자로 빨간 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갔다가 올라가는 약간 초록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일 또 치떨릴 것 같고 또는 한 번 더 빼요. 요새
저는 2차 코스닥이 다 이런 모양 같아요. 한 번 더 뺐다 대반등 줬다 뺐다 대반등 줘서 요 진폭은 20%지만 옆으로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요 세 가지가 앞으로 다른 종목들의 기본 패턴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봐요. 한직칼 이런 장이 요 15만 원이 하루 만에 11만 원 갑니다. 전 이거 의도적으로 그 호방그룹이 M&A 막 호재 나올 때 선수가 엎어치기 한 겁니다. 이거. 제가 외국계 있을 때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호재 나올 때 물량 그 100만 주 때려갖고 밑에 110만 주만 이럴 때 요거 그대로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재 때 와 이제부터 가나 이거 내부자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산 단가가 아닌데 어느 정도 바닥에서 한 30% 40% 올라와요. 배드 잡고 가세요. 내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2만 원에 샀어요. 만 원까지 빠졌어요. 한 13,000원 됐어요. 2만 원에 산 거 13,000원에 팝니까? 못 팔죠. 그런데 13,000원 깨면 50%라도 팔으라고요. 50%라도. 그럼 손실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리고 딴 데 가지 말고 그거를 1000주를 1200주, 1300주 만드세요. 그거를 해야 여러분들은 내가 산 단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를 손실 확정을 Q로 바꿔갖고 1000주를 1200주, 1300주, 1200주 늘렸어요. 또 와요. 그럼 1200주 때려요. 50%는 냅두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 1000주 기본이 2000주 만들어 보세요. 2000주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그게 가능한 장이 될 겁니다. 해보시면 이제 느껴질 거예요. 해보세요.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다 모든 장이 내가 산 단가 기준은 이렇게 고갈된 상태에서 절대 안 줍니다. 그럴 때는 애매할 때까지 갔다가 죽이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대형주는 한 10에서 20% 늘리기 쉽고 개별 종목은 30에서 1000주 팔아서 1300주, 1500주 만들기 쉬운 장이 이제 이런 고갈 상태장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진칼은 여기 15만 원 팔면 지금 100주 팔았다면 130주 만드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 우주도 보세요. 얘가 고가 저가가 이게 그나마 양호한 종목들입니다. 얘도 보시면 44% 뺐어요. 이번에 하락폭의 반 16만 원. 16만 원대 판 사람과 못 판 사람. 요게 이때 39%까지 만약에 올랐는데 이게 16만 원 깨면 제가 무조건 반이라도 때리라고 그랬어요. 왜? 다들 18만 원, 20만 원 기다릴 텐데 그건 깨지 않아야 된다. 깨면 끊었다가 다시 13만 원, 14만 원 하면 요거는 16만 원, 14만 원 사니까 한 20% 증가시키잖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끔찍합니다. 네. 전번 저점도 깼어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표님? 속수무책이죠. 대응 못해요. 이런 거는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저점을 깼어요. 이게 17만 원에서 6만 4천 원이니까 이 프로테이지 보세요. 62%입니다. 여러분들이 봐갖고 고점에서 50% 이상 되는 거는 방법 없습니다. 뭐 방법 찾지 마세요. 그냥 화가 나고 뭔가 손절하고 딴 거 하더라도 여기서 50% 이상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보는 게 정답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안 봐도 되거든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를 기다리다가 로봇주가 언제 움직일까? 이게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때 분위기 막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또 얘가 뭐 바닥에서 더블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은 60% 뭐 70% 이상인 거는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계좌에 마이너스가 10%게 있다고 함부로 그냥 내던지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지금 내던져 갖고 다른 아까 말한 그런 야수의 감정 심장 갖고 분들은 가시지만 가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때는 아예 창고에 넣어놓고 네. 이런 분들이 또 다른 납법과다에 또 다른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된다고요. 그럼 손절 확정 가서 또 손절 확정. 이렇게 될 확률이 또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제가 하나 정해드리죠. 그냥 요 121선 요 6개월 평균 네. 요거 그리고 하락폭의 반 11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11만 원 왔을 때 한 반 정도 그때. 그러면 이게 언제 오는데? 1년 중에 어느 날. 이런 마인드로 보셔야지 이걸 매일 쳐다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누르게 돼요. 화딱지 나고 그리고 누를 때는 가장 나쁠 때 누르실 거예요. 네. 진짜 감정적으로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보시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은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반판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로나 더 빠진 하나오션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또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11월 달 중간선거 때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선이나 원전에서 조선은 존슨법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마스가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배 군함 잠수함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펜타곤 그 실증 나오기 전까지 그게 1년 걸린다. 그래서 2028년부터 주면 좋지 그 전에는 아닙니다라고 그래서 카나다만 기대해 보는데 카나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보다는 원전이 좀 빠를까? 요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여러 가지 어디 뉴욕주는 이제 안 지겠다고 선언하지만 또 다른 데는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그러면 원전을 줄 수 있는 거. 그럼 우리나라 기업. 그다음에 지금 중동이 원전들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수리나 뭐 제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더 빠진 것들 중에서 근데 얘를 저는 얘도 121선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만 원 가려면 바닥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50% 가야 됩니다. 50%가 가능할까요? 지금 에너지로? 지금 힘들어요. 시장 분위기로는 단기간엔 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25%와 35%만 와도 때릴 겁니다. 신규 산 거는. 근데 물리신 분은 가만히 있어야죠, 뭐. 그 내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지금 이 기준 갖고 시장에다 물어서 내가 여기서는 대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비율이 지금보다는 낮았나 적어도 한 30% 정도 에너지 나올 때 그때나 좀 일부 좀 팔았다 그거를 10% 늘리고 뭐 20% 요런 데 이용하시고요. 그런 거를 한 서너 번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 내려앉을 겁니다. 그리고 물량이라도 누르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1000주가 2000주 됐어요. 그러면 주가가 같더라도 에너지가 다르죠. 곱하기니까. 그죠? 10,000원에 1000주는 10,000원인데 10,000원에 2000주 만들면 이게 갑자기 에너지 확 커지는 그런 이게 대주전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그래서 끊어갖고 물량 늘리든지 야수의 감정으로 승부를 보시든지 그럼 파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11시에 주무셔야 됩니다. 주간, 야간도 보셔야 되고 네. 미결제 학적의 포지션도 읽으셔야 되고 두 종목들의 상단 하단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국인들 특히 EWI의 추세 변화도 보셔야 되고 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투자자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